개발형 코딩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형 코딩 테스트는 정해진 목적에 따라서 동작하는 완성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요구하는 형태의 코딩 테스트 유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어 보았던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와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는 요구사항에 맞는 하나의 모듈을 개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를 적절히 분석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제한 시간 안에 동작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정상적으로 정답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발형 코딩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와 비교했을 때 더욱더 많은 양의 코드 작성을 요구하며 완성도 높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모듈을 적절히 조합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즉, 하나의 모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듈을 적절히 조합하여 문제에서 요구하는 완성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일부 기업은 해커톤을 통해서 채용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때 해커톤이란 단기간에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 프로젝트 이벤트를 말하는데요. 실제로 다양한 기업들은 해커톤 대회를 주최하여 대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정해진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발표한 다음에 채점을 진행하곤 합니다. 이후에 좋은 성적을 받은 팀에게 상을 주고 채용 기회까지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해커톤을 이용해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실제 프로그램 개발까지 요구하는 테스트 유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형 코딩 테스트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 개발형 코딩 테스트는 분야에 따라서 상세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클라이언트 앱을 개발하는 직군에서는 안드로이드 혹은 iOS 등의 앱을 개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혹은 웹서버 개발 파트라고 하면 스프링, 장고 등의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정해진 목적의 API를 구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발형 코딩 테스트는 분야에 상관없이 꼭 알아야 하는 개념과 도구가 존재합니다. 바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념, 그리고 제이슨, REST API와 같은 개념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념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주체인데요. 그러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을 보내면 서버는 응답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것이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인데요. 이때 요청은 리퀘스트라고도 하고 응답은 레스폰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대표적으로 웹 클라이언트와 웹 서버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때 웹 클라이언트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C가 될 수 있고 혹은 노트북이 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장치를 이용하든 간에 서버에게 요청을 보낸다면 그러한 장치는 클라이언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처럼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을 보낸 뒤에 서버는 그에 맞는 적절한 응답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때 대표적인 서버용 컴퓨터로는 워크스테이션 등이 있습니다. 다만 엄밀히 말하면 서버란 클라이언트에서 보내주는 요청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장치라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워크스테이션과 같은 서버용 컴퓨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C, 노트북, 그리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이러한 서버의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로 요청을 보내고 응답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후에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고 나서는 서버의 응답을 화면에 출력하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다고 하면 서버로부터 받은 웹 문서, 즉 HTML 코드, CSS 코드 등을 화면에 적절한 형태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혹은 또 다른 예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게임 애플리케이션이라면 서버로부터 받은 경험치나 친구 귓속말 정보 등을 화면에 적절한 형태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웹을 예시로 들자면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웹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실제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페이지 이동, 로그인, 글 작성 등의 요청을 보낼 수 있으며 그때마다 웹서버는 적절히 해당 요청이 수행된 결과를 웹 문서 형태로 반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받은 웹 문서를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다시 해석하고 출력하도록 만들어서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실제 사용자에게 적절한 형태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에 서버는 서비스 제공자인데요. 서버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요청을 처리해서 응답을 전송합니다. 예를 들어 웹서버의 경우 로그인 요청을 받아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정확한지 검사하고 그 결과를 응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검색 요청, 회원가입 요청 등 실제로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모든 내용들을 이 서버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웹 클라이언트가 다양한 요청을 보내게 되면 웹 서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정보 그리고 콘텐츠 정보를 확인해서 그러한 요청을 적절히 처리한 결과를 돌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웹 서버는 하나 이상의 다수의 컴퓨팅 장치로 구성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나 외부 API 등 다양한 외부적인 기능 또한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하기 위한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웹상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로 HTTP가 있는데요. 이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로서 어떠한 하이퍼텍스트를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이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웹 문서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되고요. 이때 웹 문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HTML 파일 형태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HTTP 프로토콜은 모바일 앱 및 게임 개발 등에서도 특정한 형식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클라이언트는 이러한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할 때 요청의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HTTP 메서드를 이용해 통신을 진행합니다. 이때 대표적인 메서드는 다음과 같이 get, post, put, delete입니다. 이 네 가지 메서드가 가장 대표적인 HTTP 메서드이며 각각의 메서드를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먼저 get 메서드는 특정한 데이터를 조회하고자 할 때, 즉 단순히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이며, 그리고 post 메서드는 특정한 데이터의 생성을 요청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put 메서드는 특정한 데이터를 수정할 때, 그리고 delete 메서드는 삭제를 요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HTTP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웹서버와 통신할 때는 get 메서드를 이용해서 특정 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정보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ost 메서드를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수행하거나 글쓰기를 진행할 수 있고, 어떠한 정보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put 메서드, 그리고 삭제하고자 할 때는 delete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프로토콜 상의 약속이며 실제로 서버가 이러한 메서드에 따라서 설명에 나와 있는 기능의 형태로 구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메서드를 이용해서 호출을 진행하더라도 적절한 결과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실제 프로토콜의 일종이며 이러한 프로토콜에 맞게 개발을 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파이썬에서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get 방식으로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리퀘스트 라이브러리의 get 메서드를 이용하게 되면 특정 URL에 get 방식으로 접근해서 HTML 문서를 받아온 뒤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처럼 타겟 URL로 구글을 넣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때 이 URL로 get 메서드로 요청을 수행하면 이 구글 웹서버는 적절한 응답을 반환합니다. 그때 그 응답에서 텍스트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면 실제 응답의 HTML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리플릿을 이용해서 이러한 코드를 그대로 실행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구글 웹사이트에서 제공한 HTML 코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웹서버에서는 바로 이러한 코드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때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와 같은 우리의 웹 브라우저는 이러한 HTML 코드를 우리가 보기 좋은 형태로 가공해서 우리 화면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실제로 구글 등에 단순히 접속하게 되어서 이와 같이 get 방식으로 특정 웹서버에 정보를 요청하면 실제로 웹서버가 뱉는 값은 이러한 HTML 문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한 코딩 테스트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개념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구는 2020 카카오 2차 코딩 테스트 안내문에 쓰여있던 문장인데요. 오프라인 코딩 테스트에서는 JSON 포맷의 데이터를 응답하는 REST API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REST API 호출과 JSON 포맷 데이터를 파싱해서 활용할 수 있는 파설 코드를 미리 준비해 올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최근 개발한 코딩 테스트의 핵심 키워드는 REST API 그리고 JSON입니다. 먼저 REST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REST가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HTTP는 get 방식, post 방식, put 방식, delete 방식 등 다양한 메서드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버가 각 메서드의 기본 설명을 따르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처럼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게 되면 개발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준이 될 수 있는 아키텍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 입장에서는 사용자를 생성할 때 delete 메서드로 데이터를 받고 사용자를 삭제할 때는 오히려 post 메서드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건데요. 만약 서버 개발자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개발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개발자 또한 이렇게 서버가 개발해 놓은 API에 맞게 요청을 보내도록 개발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서버 입장에서의 개발 방식에 따라서 메서드를 이용해 API를 호출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REST란 각 자원에 대하여 자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개발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자고 일종의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때 REST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이 자원, 행위, 표현입니다. 이때 자원은 URI를 이용해서 실제로 서버에 어떤 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지를 명시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자원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할 건지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앞서 설명드렸던 HTTP 메서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건지 생성할 건지 등을 명시할 수 있으며 이어서 페이로드를 이용해서 상세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기입해서 표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회원가입을 수행하여 새로운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바로 다음과 같이 페이로드를 구성해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원은 유저, 즉 사용자고 행위는 데이터 생성, 즉 포스트 방식이 될 것이며 그리고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자 하냐면 아이디는 길동123이고 패스워드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데이터를 구성해서 실제로 요청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바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HTTP 패킷 정보가 구성되어 요청이 수행되는데요. 이처럼 URI에는 어떠한 도메인, 즉 서버에 대해서 어떠한 전을 요청할 건지 명시하고 여기선 이와 같이 유저스라고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여기에서 포스트 방식으로 새로운 유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이때 등록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바로 이런 식으로 특정 포맷에 맞는 형태의 페이로드를 보내서 서버 입장에서 이러한 요청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바로 이러한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자라고 약속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REST입니다. 그렇다면 REST API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API는 프로그램이 상호작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REST API는 REST 아키텍처를 따라서 개발되어 있는 API를 의미하고요. 이러한 REST API를 실제로 서버 입장에서 개발을 해주고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는 그러한 REST API에 요청을 보내서 API를 호출한 뒤에 자신이 의도했던 요청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REST API 호출은 REST 방식을 따르고 있는 서버에 특정한 요청을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REST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설계를 했다면 거기서 끝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약속이 있는데요. 바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어떠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지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JSON 포맷이 사용되는데요. JSON이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경량의 데이터 형식을 의미합니다. 이때 JSON 형식을 따르는 데이터 예시는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이러한 JSON은 본래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참고하면 좋은 점은 이러한 형식은 실제로 파이썬에서의 사전 자료형과도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JSON 형식을 따르는 데이터 예시를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가 회원 가입을 위해서 회원 정보를 보낸다고 했을 때 서버에게 바로 이러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JSON 데이터는 키와 값의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객체를 표현하는데요. 이처럼 ID는 무엇이며 패스워드는 무엇이며 이렇게 각각 키와 값의 쌍을 중간에 콜론을 이용해서 구분한 뒤에 데이터를 묶어서 컴마로 각각의 쌍을 구분한 뒤에 데이터를 묶어서 이와 같이 JSON 포맷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JSON 포맷은 이처럼 내부적으로 리스트를 포함할 수 있으며 정수 혹은 문자열 등의 데이터 또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파이썬에서 이러한 JSON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표준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JSON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처럼 사전 자료형으로 데이터가 존재할 때 사전 자료형의 데이터를 JSON 객체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JSON 포맷은 키와 값의 쌍으로 각각의 데이터를 구성해서 사용한다는 점에서 파이썬의 사전 자료형과 매우 유사한데요. 실제로 이처럼 사전 자료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초기화한 뒤에 이를 JSON의 덤프 메서드를 이용해서 JSON 객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인덴트, 즉 들여쓰기에서 공백을 몇 번 사용할지 명시할 수 있으며 이렇게 띄어쓰기 4개를 사용한다고 명시하면 JSON 객체로 바꾼 뒤에 이를 출력하도록 만들었을 때 바로 다음과 같이 각각의 들여쓰기가 4개씩 들어가는 형태로 실제 JSON 포맷에 따라서 JSON 객체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리플릿을 이용해서 실제 코드를 실행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JSON 객체로 바뀌어서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JSON 객체는 파일 형태로도 기록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포맷 중 하나가 이 JSON이기 때문에 우리는 JSON 객체 자체를 하나의 파일 형태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 자료형으로 선언된 데이터를 JSON 형태로 파일에 기록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파일 입출력 문법을 이용해서 하나의 JSON 파일을 생성한 뒤에 이렇게 쓰기 권한으로 그리고 한글이 포함될 수 있는 UTF-8 인코딩을 이용해서 인코딩된 파일을 하나 만든 뒤에 그 파일의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JSON 덤프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파일로 쓰고자 하는 그 사전 객체를 첫 번째 인자로 넣어주고 그리고 파일 객체를 두 번째 인자로 넣어서 어떤 파일을 쓸지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작성된 코드를 실행해 보시면 실행 결과 다음과 같이 하나의 파일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열어보시면 JSON 포맷에 맞게
정상적으로 해당 제이슨 객체가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REST API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이슨 포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양한 REST API를 호출해보고 서버 쪽에서 보내주는 데이터를 처리해보는 예시까지 진행해보고 싶다면 이렇게 연습용 서비스까지 사용해볼 수 있는데요. 이때 모킹이란 실제로 어떠한 기능이 동작하진 않지만 단순히 어떠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흉내내서 구현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가상의 REST API를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제이슨 플레이스홀더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사용자, 게시물 등 다양한 가상의 API를 클라이언트 쪽에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한번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실제로 REST API 호출 예시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get 메서드를 이용해서 특정한 데이터를 조회하는 실습을 해볼 건데요.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API 호출 경로는 그 자원값이 유저로 명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REST API 같은 경우는 이 URI에 자기가 접근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이처럼 유저스에 접근해서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저 아이디와 같은 정보 또한 URI에 같이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EST API를 이용해서 구현하고자 할 때 이처럼 사용자 중에서 어떤 아이디를 가지는 몇 번째 사용자에 접근할 건지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쪽에 숫자를 같이 넣어주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즉 말씀드렸듯이 URI는 자원을 명시하기 때문에 사용자 중에서 1번 사용자라는 의미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러한 URI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서 get 메서드를 이용해서 호출해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사용자에 대한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REST API를 구현할 때는 단순히 모든 사람한테 이러한 데이터에 조회 권한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API를 호출할 때 별도의 인증용 토큰을 같이 보내도록 만들어서 적절한 권한이 있는 사용자일 때 이러한 데이터에 접근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이슨 플레이스홀더는 단순히 REST API 기능을 가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 토큰 없이 바로 이러한 URI에 접근하게 되면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URI에 접근하게 되면 바로 다음과 같이 웹서버에서 제이슨 포맷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용자의 이름은 이렇고 사용자의 유저네임, 즉 로그인을 위한 아이디는 이것이며 주소, 연락처 등 다양한 정보가 조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는 말 그대로 가상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제이슨 플레이스홀더는 이와 같이 REST API 기능을 가상으로 제공해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측에서 REST API를 실습해 볼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모두 조회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단순히 조회하고자 하는 그 자원만 넣고 내부적으로 번호값을 추가적으로 넣지 않아서 이처럼 단순히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져오는 형식으로 자원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주소에 get 방식을 이용해서 API 호출을 진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모든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차례대로 출력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모든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URI로 접근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1번 사용자부터 쭉 내려서 10번 사용자까지에 대한 정보가 차례대로 조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본 예제는 단순히 가상의 데이터를 이처럼 총 10명의 회원만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개의 데이터가 반환될 때는 마찬가지로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과 거의 유사하게 리스트 형태로 각각의 사전 형식의 데이터가 차례대로 각각의 원소로 구별되어 반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REST API를 호출해서 실제로 반환된 제이슨 데이터를 파싱해서 처리하는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뒤에 특정 REST API 경로에 접속해서 응답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부터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리퀘스트의 get 메서드를 이용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제이슨 플레이스홀더 웹사이트의 모든 사용자 데이터 정보를 조회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에 응답으로 받은 텍스트가 제이슨 형식을 따르고 있다면 바로 이 레스폰스에 제이슨 메서드를 호출해서 이를 파이썬 객체로서 접근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받아온 데이터에서 각각의 원소를 하나씩 확인하며 각 사용자의 이 네임 속성의 값만 뽑아서 별도의 네임 리스트에 담도록 처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반환된 전체 사용자 데이터가 파이썬의 리스트 형태로 반환되어 각각의 원소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때 각 데이터에서 이 네임 파라미터의 값만 접근해서 이 정보를 별도로 담아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별도의 name list란 이름의 리스트 객체에 각각의 사용자 이름 정보가 담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코드를 실행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전체 사용자 정보에서 이름 데이터만 파싱해서 이처럼 별도의 리스트 객체에 담아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개발형 코딩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REST API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미 특정 서버에서 개발되어 있는 REST API를 호출해서 제이슨 형식의 데이터를 파싱하고 그러한 데이터를 적절한 형태로 처리해보는 실습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